안녕하세요. 저희는 닥터스투비의 에릭, 미키? 베타입니다. 네, 저희가 또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. 의대 또 공부량이 많은 걸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각자 이제 의대 그런 많은 본과의 어떤 공부량, 해부 공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하셨고 본인만의 좀 스타일이 있으셨다면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은 또 되게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베타쌤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저는 원래부터 공부할 때 무조건 손필기로 공부를 해왔어요. 그래서 원래 아이패드도 전혀 안 쓰다가 의대 올라오고 본과 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패드를 쓰기 시작했는데, 아무래도 아이패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스타일인데, 의대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곁들여져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는 먼저 중요한 그림들을 싹 다 모아두고, 만약 외워야 할 용어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테이핑 같이 좀 가려놓고 암기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흐름을 조금 파악해야지 그게 또 머리에 들어오는 타입이었어가지고 큰 목차 같은 거를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놓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정리본 같은 거를 제가 따로 필기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,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위주로 필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, 그 외에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보충하는 말씀들, 아니면 선배들이 이 교수님 이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조금 더 해놓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. 미키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? 저도 사실 저만의 정리본을 만드는 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가려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. 교수님께서 수업 때 뭔가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들, 그런 부분에 다른 색으로 저도 아이패드 사용해서 형광펜을 쳐놓는다든가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가려낸 다음에 남은 부분들을 사실은 표를 잘 이용하지는 않거든요. 메모장 이런데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적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여러 번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에릭쌤은 어떤 뭔가 왕도가 있으신가요? 왕도라기보다는 사실 의대 다니는 동기들 중에서 아이패드가 없는 친구를 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패드를 해부할 때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강의본이나 이런 것들 필기하기 시작했고,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여러 가지 필기를 해놓고, 암기할 때는 이제 아이패드 필기 말고 따로 노트에다가 펜이랑 해가지고 손으로 좀 써가면서 많이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해가지고 줌이 또 활발해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의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시험 기간 때는 줌터디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화면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유급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하는 말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,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유급에 대한 공포가 다들 조금 있으시지 않나요?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, 유급에 대한 공포는. 미키쌤은 어떠셨나요? 어떻게 유급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? 아주 무섭죠. 저희가 뭔가 한 과목만이라도 이게 F가 나오면은 보통 재수강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학년을 1년 통째로 다시 다녀야 되는 개념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데, 다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들으니까 되게 그때 생각이 나고 신기하네요. 네, 그러면 혹시 그 공부하시다가 되게 위기가 왔던, 아니면은 뭐 번아웃이라던가 정말 유급에 대한 공포가 심했던 시기가 다들 언제셨어요? 저는 아무래도 해부 때였던 것 같아요. 저희가 해부 시험이 조금 빡세기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몰려있는 과목이었는데, 빡세기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몰려있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시험도 거의 매주 있었고,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부할 때 땡시라고 긴장감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시험을 항상 같이 봤어가지고 일주일에 시험이 적어도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해부 때가 가장 정말 정신없이 공부를 했고, 그래서 그 해부 시즌이 끝나자마자 조금 번아웃이 왔던 것
같아요. 미키쌤은 혹시 번아웃이 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번아웃은 막 크게 오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. 몸이 힘들었던 시기는 해부학 시기였던 것 같고 공부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는 좀 생리학이었던 것 같은데 해부학은 그래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좀 뭔가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옆에서 공부 같이 하게 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심적으로 엄청 부담감이 있고 막 기분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생리학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기전들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좀 뭔가 답답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생리학 때는 막 교육 과정이 엄청 빡빡하진 않았거든요.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풀어지면서 공부를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덜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. 에릭쌤은 언제가 가장 좀 힘드셨어요? 사실 그 모든 의대생들이 되게 해부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. 저 역시도 그 해부 시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보통 그 유급을 몇 프로 정도 하나요? 어떠셨어요, 다들? 보통 한 10%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보통 저희도 5에서 한 10% 정도 유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과목들이 함께 있었던 시기라서 저 때 유급을 그 원래 인원의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달하는 인원이 유급을 했거든요. 그때 좀 공포가 좀 심했었는데 특히 저는 땡시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 땡시가 정말 땡치면은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시험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. 몇 개가 이제 모르기 시작하면은 좀 패닉이 와가지고 이제 뒤에 것도 다 멘붕이 오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어가지고 그건 좀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경험이네요. 그리고 아까 이제 니키쌤께서 되게 몸이 많이 힘드셨다고 했잖아요. 해부하실 때. 저도 그것처럼 이제 해부할 때 그 포르말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막 너무 몸은 피곤하고 근데 이 냄새 때문에 눈치는 보이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해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컨텐츠로 얘기를 한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뭔가 의대 공부 그런 생활이라던가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봤는데 또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스투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